우리 그 이해가 쏙쏙 이혜니 연구원. 네. 누가 봐도 패션 담당 연구원. 네.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도 막 그 기관 투자자 세미나 네. 하고 오셨고. 네. 네. 요즘 기관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요즘 뭐 좋지는 않고요. 네. 좋은 데가 없죠, 지금. 네, 사실은 그렇고 소비재 특히 이제 별로 약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비재 관련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꼭 경기 침체를 또 뜻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 뭐 필수 소비자 뭐 음식료나 뭐 네. 전기, 가스 이런 거 외에는 네. 그래서 가치 다들 소비재 이제 쪽은 그렇죠. 네.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거라. 맞습니다. 아이고 참. 요즘에 진짜 그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은 진짜 막 소비가 줄어드느냐 막 이거요? 그보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뭐 아직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뭐. 네. 일단 해보고 시작하죠. 네. 뭐 사야 돼요? 결국 네,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뭐 네. 사야 되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죠. 3분기 실적. 네. 맞습니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맞습니다. 돌입을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그 내용을 네.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네.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예, 유통하고 패션, 네. 산업하고 기업을 조금 체크해 네.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네. 이게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네. 요 순서가 뭐예요? 좋은 거부터 순서예요? 맞습니다. 특히 백화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선 그냥 이 장표로 확인을 해보면 네. 백화점이 2분기에 이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 포인트 좀만 말씀드리면 우선 3분기에는 뭐 유통 채널별로 다 상관없이 그냥 3분기는 추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유통업체의 성수기입니다. 아하. 근데 백화점은 또 F&B가 굉장히 급수적으로 좀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요 가운데가 백화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추석 특수 F&B. 네. 그리고 명품 매출도 견조한 상황이고 실수요 의류도 선방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점적인 카테고리 F&B, 명품 의류인데 세 개 다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 네. 어허. 이게 8월까지 이제 월별 실적을 신세계에서 말을 해주는데 네. 거기 8월까지도 숫자가 좋은 거면은 그쵸. 7, 8, 9월 중에 9월은 또 추석이 있으니까. 신세계는 그 월별 매출을 공지를 하죠. 네, 맞습니다. 매월 이마트랑 같이. 네. 네. 그래서 신세계는 매출이 3분기까지는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거기 뭐 크게 이익이 훼손될 만한 요인만 없다면 네. 선방을 할 수 있는. 네. 사실 현대백화점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본다면 네. 10% 중반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최근에 그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신세계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는 선방을 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시장 밀리듯이 같이 밀려버렸더라고요. 네. 무슨 차이예요?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이 네. 분할 공시도 했고요. 인적 분할 공시도 했고 또 불도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그 영향도 있고. 네. 현대 아울렛이죠. 네, 예, 아울렛 화재 맞습니다. 사건도 있었고 분할 공시라면 어떤 분할 공시인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현대백화점이 이제 9월 16일에 인적 분할 예고 공시를 했고요. 네. 이제 존속법인을 현대백화점으로 하고 신설법인을 현대백화점 홀딩스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백화점 아래에 한무 쇼핑이라고 예, 한무 6개 쇼핑. 정도의 아울렛이랑 백화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제 얘네가 들고 있는 현금을 쓰고 싶은 거예요, 현대백화점을. 한 4천억 정도 있거든요, 네. 현금을. 그래서 그거를 한무쇼핑이랑 현대백화점을 분리를 하고 네. 그 위에 신설법인으로 현대백화점 홀딩스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조금 싫어하시는 거는 아무리 인적 분할이라고 하지만 네. 인적 분할이면 이제 분할된 만큼 주식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제 양쪽으로 쪼개는 거니까 주주들은 똑같은 비율로 갖고 있는 거고. 네. 그치만 아무래도 원래는 현대백화점의 매출에 속했던 한무쇼핑의 매출이 네. 빠져버리는 거니까 한무쇼핑 따로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17% 정도. 매출액 대비 17%가 옆으로 빠져버리는. 네. 그 그래서 시장이 조금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시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한 이후에는 그러면은 뭐 현물 출자 작업도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가 좀 개편되려면 네. 시간도 좀 걸리는 네. 거고. 당연히 그 중간에 거래 정지 기간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이구나. 네. 근데
3분기까지 실적만 놓고 보면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나쁘지 않다. 신세계는 엄청 좋을 거고요. 네네네. 이제 현대백화점도 백화점만의 흐름상으로는 나쁜 게 없는데 이제 화재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아마 영업 외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또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 채널별로는 네. 백화점이 가장 좋았던 거고 네. 여기 보면은 좀 몇 가지 표기를 좀 해주셨어요. 아, 네. 여기 프라이스. 퀀티티, 코스트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프라이스는 어떤 프라이스예요? 그냥 예를 들면 파는 제품의 가격, 아, 팔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좋았다. 네, 거의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 면세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환율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면세점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약간 그런 의미로. 환율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네. 이제 면세점은 매출이 올라가서는 좋지만 채널 경쟁력을 잃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면세점 가는 이유는 싸게 살 수 네, 있었었는데 세금을 제해서 싸게 사는 건데 근데 원달러 환율이 환율이 원체 올라서, 뛰다 보니까 네. 백화점에서 사는 거나 면세점에서 사는 거나 별 오히려 차이가 백화점이 없으니까. 싸니까. 아, 그래서 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도 좋지. 이게 사실상은 네. 별로 좋지 않은. 네. 음,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한번 네. 보는 거에서 그러게. 그럼 이제 가격 파는 제품들은 이제 편의점은 좋았고 백화점도 좋았고 네, 면세점은 가격은 올라갔지만 이게 좋은 거는 아니고. 네. 퀀티티. 그러면 양적인 거는요? 양적인 거는 이제 백화점을 다운으로 해놨는데 사실 다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준점 성장률 제가 10% 중반대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면 네. 당연히 상승인데 네. 근데 YOY 대비해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살짝 다운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퀀티티도 상승은 맞아요. 양도. 네, 다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네,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전분기 대비로는 다시 반등세가 이어진다라는 거고 어떤. 근데 시즈널리티가 워낙 예. 확실해가지고 아하. 네, 3분기가 제일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QOQ로 비교하는 건 사실은 의미 없는 것 없고 같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고. 네. 코스트는 어떤 의미의 코스트예요? 코스트는 비용? 예를 들면 네, 비용인데 편의점은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올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11월부터 저희가 플라스틱 관련된 일회용품을 네네. 팔 수가 없어요. 유상 제공도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종이로 교체하는 비용이라든지 11월까지 만약에 교체를 못하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이 아주 조금 3분기나 4분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건 당연히 말씀을 비용이 드리고요. 올라가는 거는 네. 좋은 거는 아니고.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종합을 해서 3분기 실적을 보면 네. 편의점하고 면세점은 굿. 그죠? 네, 맞습니다. 백화점은 엑설런트. 네. 이게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사실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계란이나 라면을 산다 하면 묶음 제품을 사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요즘 서민 경제를 위해서 할인 판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떨이 판매나 네. 대형마트에서. 네.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를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계란값이 갑자기 20% 올랐는데 대형마트는 그걸 다 소비자가에 전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편의점은 그냥 전가할 수 있어요. 아, 상대적으로 가격 네. 올리는 게 편의점이 더 쉽다는. 편하다. 네. 왜냐면 이제 소규모 묶음 판매를 네.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급해서 오거나 편의상으로 사는 오는 거니까.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얼마 전 리포트를 보니까 BGF 리테일 가지고 네, 이제 맞아요. 불황에 경기 강하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 소비가 줄어드는 데 있어도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잘 되는. 네. 그거는 사실 아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네네. 이게 경기 불황형 상품을 좀 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네. 뭐부터 줄일까를 생각해 보면 네. 외출을 당연히 줄일 거예요. 네. 외식을 줄이면 어디선가에선 먹어야 되는데 대형마트 가서 벌크로 사오시지 않잖아요. 1인 가구나 딩크 가족들이. 네네네. 그냥 HMR 사서 먹고. 그러니까 외식을 줄이고 네. 대체식품으로 사서 먹고. 네. 아니면 배달을 좀 싼 걸 드시거나. 근데 그거를 정확히 편의점 업체들이 파고들어서 네. HMR을 먹는다든지 한다. 그리고 사실 HMR도 HMR인데 술을 줄이시면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드시거나 또 여자분들한테 가면은 이게 카페를 갈 거를 디저트를 사 드세요. 그냥 편의점에서. 돈 아끼려고. 네.
또 BGF 리테일은 따로 이렇게 CU 바라고 약간 샵인샵 형태로 그 주류만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주류 코너? 네. 그래,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 뭐 위스키도 많이 팔고 네, 와인도 네, 많이 네, 팔고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 불황해서 BGF 리테일의 편의점이 CU죠. 네. 옛날에 회미리마트. 네, 맞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본다. 회미리마트.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 봐, PQC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프라이스는 물가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바스켓 사이즈, 즉 인당 구매액이 증가한다라고 아, 말씀을 1인당 구매. 드리고 있고요. 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네, 거긴 하지만 그쵸. 늘어나고 있고 또 가맹 수수료율이 높은 특수입지 매장 매출이 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뭐 드리는데 공연장, 병원, 공항 막 이런데 네. 그쪽은 매출이 더 좋아져요? 계속?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운영을 못했던 아, 곳들이잖아요. 기저효과도 있고. 네. 그래서 이쪽에 좀 비중이 늘어나는 게 편의점 업계에는 아무래도 좋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병원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쪽의 편의점은 거의 한정적이니까 네. 거의 그쪽에서는 독점이잖아요. 네, 해당 그쵸. 병원에서 해당 편의점은 그렇습니다. 정말 박 터지게 잘 되더라고요. 네. 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야구장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한강 줄 서서 사는 거 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알바생들이 불쌍해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그쵸. 거기다가 가격 정가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양적인 거 매출 양적인 거는 백투스쿨 저희 이제 학생분들이 학생분들이 등교를 하시고 등교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그 중간중간에 편의점을 되게 많이 들으신대요. 학생들이 네. 그쵸 그냥 방학간을 네, 그냥 못 지나가죠. 그쵸. 참새가. 그런 분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데리러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음. 그 부모님들의 트래픽이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그거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이제 재택에서 다 회사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사람들이 어디든 많이 오갈수록 좋은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학교를 많이 가든 직장을 네. 많이 가든 여행을 많이 가든 나들이를 많이 가든 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1인 가구 네. 뭐 이런 것들 네. 수혜가 계속 되는 거고 네. 유사 업종 전환율이라는 게 뭐예요? 편의점에서 쓰시는 단어 용어인데 네. 개인 슈퍼나 소규모 점포 그리고 이런 동네 슈퍼들이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이제 업종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네.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 그 출점, 네. 가맹점 수랑 네. 직결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많아질수록 이 회사 실적에는 좋아지는 좋습니다. 거고. 네. 그게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40%대 지속? 네, 이게 1분기부터 40%대였는데 지금 3분기에도 40%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40%라는 거는 어떤 네. 뜻일까요? 한 절반 정도는 업종을 전환할 때 그냥 편의점으로 하신다. 업종을 전환한다면 네. 거의 10집 중에 한 네 집 4집 정도는 정도는 편의점으로 돌린다. 치킨집이 네. 아니라 편의점으로 간다. 그럼 치킨집으로 돌리실 수도 있고 나머지 60%는 뭐 폐점하실 수도 있고 그런 개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편의점을 좋게 보는 이유가 네. 이제 그 잠깐 윗 페이지를 가보시면 5페이지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숫자가 많아요? 많은데 네. 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의 매출 신장률을 YOY로 그려둔 건데요. 매출 신장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는 그럼 여기 건데 2017년부터 네, 쭉 내려가 볼까요? 네. 예, 쭉 요- 내려가 보시면 한 18년도부터는 소규모 점포 맨 오른쪽에 있는 소규모 점포의 신장률이 역신장으로 바뀌고 편의점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네.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역신장을 같이 어쩔 할 수 없이 수밖에 모두 없었던 다. 거고. 네. 네. 그리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네.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올해 들어서도 이제 2자릿수까지 올라왔네요. 성장률이 네. 편의점은. 근데 그 바로 오른쪽 보시면 계속 역신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SSM이죠. 네. 이쪽은.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여기가 에브리데이. SSM이고 여기가 편의점이고. 네. 그러니까 편의점은 확실히 증가세가 2021년 들어서는 다른 데랑은 비교가 되네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쪽에서 보여줬던 거는 백화점. 너무 좋죠. 그 백화점도 매출액 성장률이 네. 21년, 22년. 엄청나죠. 그러게.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백화점이? 명품 때문이에요. 명품. 네. 명품이 가장 큰 이유에
편의점 좀만 네, 편의점 말씀드리면 설명부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네 번째 줄 SSM의 MS를 편의점이 저는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요렇게. 네, 이게 각각 채널마다 기능이 있는데 고유의 기능이 네. 백화점은 사치제를 사고 대형마트는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네. SSM은 약간 3인 가구가 그냥 집 앞에 갈 수 있는 거리일 때 네. 식료품을 사는 공간이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쿠팡 아니면은 컬리 이런 걸로 배달을 하시지 굳이 나가서 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 SS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인데 네, 맞습니다. 무슨 뭐 식자재 마트 뭐 네. 이렇게 이름들 달고 있는 것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딩크족도 늘어나는데 굳이 이런 가구들은 음식을 해먹지 않으니까 소규모 점포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시겠다. 네, 네, 그렇죠. 삶 속에서 네.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약간 어떤 시절의 흐름을 네, 같이 타고 있는 게 편의점이다. 네, 맞습니다. 비용적인 거. 네, 이게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편의점은 어떤가요, 이거는? 사실 임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편의점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데 이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5% 인상에 그쳤어요. 뭐 상대적으로 아직 이제 만 원이 안 되죠. 만 원이 네. 안 되죠. 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어가지고 이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편의점에는 좋다. 이게 사실 최저임금도 5% 인상이 그 네. 적은 거는 아닌데 네. 원체 물가 상승률이 뭐 5, 6%대 나오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야, 이것도 시절이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보게끔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용 부담은 덜하다. 덜하다. 편의점이. 편의점은 가장 이용 시간이랑 그 업주분들이 그 운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임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바생 내보내고 부부가 밤새서 교대로 하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아까 저도 이제 백화점을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네, 솔직히 백화점은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뭐 명품 좋다. 네. 사람들이 많이 간다. 다른 소비를 줄여도 백화점에선 줄이지 않더라. 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좋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스토리가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 왼쪽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네. 카테고리별? 네, 매출 비중인데요. 명품이랑 의류 자파 아동을 합친 거를 보시면 명품이 계속 올라가고 네네네. 의류 자파 아동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아하. 이게 약간 코로나 때 거의 X자가 됐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명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신장률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명품이 사실은 견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그런 네. 거는 없습니까? 이제 약간 경기 침체 오고 네, 또 물가 상승률 많이 높아지고 또 맞습니다. 환율 많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명품도 어찌됐든 이제 수입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콧대 높은 명품들이 가격을 그냥 끝없이 올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그것도 좀 피크아웃이라든지 네. 명품 소비도 이제는 좀 고점을 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쵸. 이제 굉장히 피크아웃 얘기가 백화점 산업에서는 2분기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잘 돼도 걱정이에요. 잘 돼도 걱정. 네, 특히 네. 소비재는 워낙 이 캡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죠. 인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네. 이 지금 소비의 흐름은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 네, 백화점도 그렇고 이제 네. 고가의 의류 업체들을 탐방해 가보면 소비가 완전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명품 수요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멈추지도 않아요. 가격 상승을 멈추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계속 올린다라는 건 네. 그러니까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 팔리면 지들도 못 올리겠지. 네. 아, 참. 그 명품이 가장 이 베블런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산업이거든요. 배불러내 법칙. 그러니까 네. 가격이 높아질수록 네.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사고자 하는. 네.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소수의 집단이 매출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서 네. 사실 명품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일반 고객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섰어요. 네. 그래서 사실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으니까 명품인 건데 그렇죠. 그런 건데 일반 고객들이 느니까 예. 명품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높여서 너희 우리 거 사지 마.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너무 기분 나쁘네요. 기분은 나쁜데 네. 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경쟁력이니까 또 그쵸,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사고를 네. 해야지 계속. 네.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 소비 둔화 시그널은 명품 가격이
상승을 멈출 때. 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네. 그러니까 명품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 네. 얘네가 인상을 못 한다라는 게 네. 얼추 시그널이 딱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네. 명품은 계속 콧대가 높아져야 네.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이제 직선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게 프라이스 네. 측면이었고, 네. 그 다음에 양적인 거는요. 양적인 거는 사실 양적인 게 백화점의 성장 동력인 것 같아요. 백화점 사실 포화잖아요. 그렇죠. 사실 포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백화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세요. 예, 예. 작년에 객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었는데. 아, 그나 못 끼나? 네. 그래서 퀀티티를 좀 보시면 네. 그 한국의 명품 맨즈 라인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남성 라인. 네. 뭐 샤넬 맨즈, 디올 맨즈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이제 여자친구나 아내들 거 이제 사주기 네. 바쁘죠. 남자들이 자기 거 사는 거보다. 그랬었는데 음. 요즘 이제 워낙 그루밍 하시는 그루밍족 남성분들 자기를 가꾸는 네, 남성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에 좀 소비를 하실 수 있는 40대, 50대 지출력 있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명품 맨즈 라인을 팝업으로만 열어도 매출이 잘 나오니까 명품들이 맨즈를 아예 그냥 매장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경기 안 타나요? 사실 경기를 안 탈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아예 시장이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아, 침투율이 높아지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그 경기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남성복 지출이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남성복부터 줄이고 나중에 경기 회복될 때도 남성복이 제일 마지막에 회복되고. 맞습니다. 그쵸? 남자들이 불쌍해.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성 명품은 네, 기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네.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백화점들 입장에서는 유통 채널로서 네. 성장 포인트가 되는 거고 네. 저도 20대 땐 그랬습니다. 20대. 그리고 이 네. 프리미엄 아울렛을 좀 출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들이. 사실 백화점은 더 이상 출점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도심 위주니까. 서울에만 뭐 서울에도 많지만 지역 거점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백화점들이 더 이상 도시에 출점하는 거는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냥 약간 시외에 조금 넓고 집객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채널 확장이 된다. 네, 그러니까 양적인 네. 성장. 네. 그리고 비용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현대백화점 아울렛. 네. 네. 이 화재가 아무래도 일어났다 보니까 그 중대재해법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처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시설 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네, 네. 이거는 아주 좀 멀리 접근을 한 거긴 한데 아하. 분명히 할 거예요. 특히 좀 오래된 점포 같은 데들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아울렛도. 아울렛까지도 다 네. 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도 아울렛들 좀 많이 좀 네.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온 오프라인 뭐 요거는 좀 뭐 비교하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네. 이제 그 온오프 라인의 예. 비중이 점점 온라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소비하는 채널에서 온라인이 당연히 그렇죠. 과점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 큰 흐름 중간에 온오프 라인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는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큰 늘었다가. 폭으로 늘어났었는데 네. 요즘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네, 오프라인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가 뭐 병행 수입이나 아니면 뭐 특별히 할인을 하지 않으면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사람은 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사면은 더 마음의 안정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가 10% 미만이면 굳이 온라인 사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짜리 사는데 네. 야 온라인에선 8만 원이고 네. 오프라인에선 10만 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구경만 하고 온라인으로 가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한 10만 원 대비 한 9만 5천 원 네. 이러면 그냥 그래 거기서 10만 원짜리 사지 뭐 간 이렇게 되는 거죠. 김에 배송비도 어차피 한 3,000원 하니까. 그렇죠. 그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졌구나. 네. 그게 이제 오프라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가격 네, 차이가 좁혀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격 차이를 많이 안 두려고 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글로벌이든. 우리가 온라인에서 너무 싸게 네, 맞습니다. 파는 것보다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가격 차이는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려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권력을 가졌던 업체들이 점점 그거를 시장 쉐어를 나눠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무신사가 거의 압도적 1위였는데 네네네. 여러 뭐 W 컨셀이라든지 29cm라든지 뭐 나머지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업체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조금씩. 네네네. 그래서 좀 집객력이 좋은 오프라인 채널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뭐랄까 패션 브랜드 측면에서 네. 보면은 네. 기존에는 뭐 무신사 위주로 이렇게 막 했다면 그게 네. 아니라 다른 백화점들 네.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조금 더 마케팅을 좀 네, 집중해 줄 수 맞습니다. 있는. 원래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 팔아서 매출 볼륨을 늘렸다면 약간 사람들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게 하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좀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더현대 지하 2층 가보시면은 네. 그 영존이라고 좀 그런 여의도요? 신생, 네, 네. 그런 신생 브랜드들을 팝업 스토어를 많이 만들어줘요. 아,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 이 브랜드 알던 건데 하고 팝업 스토어를 가시는 거죠, 젊은 분들은. 네네. 줄을 엄청 서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의 백화점이 채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한테 핫한 브랜드들을 네. 팝업 스토어로만 만들어줘서 네.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네. 영 브랜드요? 약간 영한 브랜드. 제가 가도 됩니까? 가도 돼. 진짜 당연히.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그러니까 3분기뿐만이 아니라 네. 4분기에도 4분기는 또 연말 특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더 앞서가 볼게요. 네. 이게 항상 그 경기 침체 우려도 선반영을 네.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더 안 좋다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겠느냐? 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아까 네. 양극화 얘기를 드린 건데 1분위부터 5분위 소득자를 보시면 네. 5분위, 4분위 소득자의 소득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4분위는 늘고 있고 네. 조금 이제 힘드신 분들 네. 1분위, 2분위는 약간 줄거나 소폭 줄거나 그냥 플랫. 네. 네. 그래서 소득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 쪽으로 가야 되고 된다. 있다. 그래서 네. 그 상위에 있는 백화점이나 그리고 가격 전가력이 좋은 편의점은 네. 영향이 좀 덜 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이거 면세점은 근데 앞부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환율이 뭐 1,430원 막 이래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 여행도 많이들 가기가 좀 걱정이 되고 네. 이제는 당연히 예전엔 들러서 잠깐 면세점에서 뭐 살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맞아요. 어휴 손 떨리죠. 그럼 면세점은 그냥 안 좋은 겁니까? 근데 면세점에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네.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지만 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채널 경쟁이 없다는 걸. 그래서 환율 보전 프로모션, 오잉? 뭐 환율을 좀 깎아주신다든지, 아. 뭐 아니면 쿠폰으로 환율을 뭐 1,300 얼마에 맞춰준다든지. 네네네. 그리고 일부 제품은 좀 가격 산정을 할 때 기존 가격 대비해서 좀 낮게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오프셋을 시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면은 면세점 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양적인 거는 괜찮아요? 양적인 거는 우선은 그 공항 면세점은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출입국자 수를 보통 19년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9년 인천공항 객수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이전.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한 19년 평균 객수의 30%를 회복을 한다고 하고요. 네. 2019년 평균 출입국자 수의 30% 정도로 회복할 네. 거다. 네. 아유, 그럼 아직도 절반도 회복이 안 된 거네요. 아직 10%? 응? 아직 10%? 지금?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안 됐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올해는 30%까지 회복할 것으로 본다. 네. 네. 그래도 요거는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아주 대축제, 광군제가 광군제. 열립니다. 빼빼로데이. 네. 네. 중국의 그 굉장히 큰 쇼핑데이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 이제 판매 주문을 미리 하세요. 아. 그 중국 온라인 판매자분들이. 네. 근데 이게 원래 보통 9월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네. 작년에 이제 물류 이슈가 있어서 아. 약간 판매가 좀 지연이 됐대요. 네네네. 지연이 그래서 아니라 미리미리 네. 주문을 해놓는. 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선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8월 달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손주문이. 면세점들이 어떻게 뭐 좀 온라인을 통해서요? 어떻게 팔죠? 광군제 때.
어제 이거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따이공들이 따이공 선주문을 대상. 하시죠. 따이공들이 미리 가져가서 그걸 이제 자기네 광군제 할 때 합니다. 갖다 파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먼저 사가야 되겠구나. 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옛날에 이거 공항 면세점은 수수료 엄청 비싸가지고 네. 그렇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가장 골칫덩어리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공항 가보면 통통 비어 있더라고요. 면세점들이. 네. 그러니까 공항 측에서도 더 이상 임대료 못 올리고 막 깎아주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페이버를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이제 매출 연동 임대료에 네. 매출 고정비까지 추가해서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매출 연동형 임대료만 받고 있고요. 고정비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매출에 연동해서 네. 장사 안 되니까 네, 장사 맞습니다. 되는 만큼만 내줘. 네. 이런 거네요. 네. 따이공의 매출 비중. 그렇죠. 네, 아직까지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율, 맞습니다. 그 뭐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는 네, 그쵸. 그것도 비용적인 측면이고. 요거는 그냥 여전한가 봐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한 30%대 머무르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이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렇죠. 중소형 따이공이 늘어나야 이 대형 따이공들의 텃세를 막을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자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실 해결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도 많이 사가고 네, 중소 상인들도 막 많이 와서 사가야 네, 리베이트 많이 안 줘도 그냥 네, 막 팔리게 돼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네, 어쩔 리베이트 수 없이. 많이 주고서라도 따이공들한테 이제 실려서 보내야 되니까 네. 면세점은 조금 일단은 그런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느낌이 납니다. 보수적이지만 가장 베타가 크다. 변동성.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런 뭐 좀 뭐 희망적인 게 있습니까? 사실 희망적인 게 꽤 네. 꽤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그래요? 나 왜 같은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느껴지지? 예, 광군제 수요가 우선 돌아오고 있다는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10월에 중국의 아주 중요한 그 양회, 양회. 전당대회라는 그렇죠. 걸 하는데 정치 행사. 네.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예. 연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좀 이제 인민들한테 얘들아 내가 풀어줄게. 너희 리오프닝. 고생했다. 네, 이런 그동안에 이제 막 락다운도 자주 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중국은 이제서야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조금 있는 네. 10월 양해 네. 앞두고서. 뭐 그런 시그널들이 몇 개 있었고요. 네. 그 중국 항공편을 증편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유학생 입국을 허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일부 국가를 관광을 허가해 준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을 기점으로 좀 리오프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리오프닝 되면은 면세점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가장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쪽에서 어떻게 네. 관광객들을 보낼지. 네. 패션 봐야겠다. 패션. 패션은 지난번에도 우리 이혜니 연구원이 나왔을 때 네. 그 소매 판매하고 재고 네. 이거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네. 그쪽 동향은 어때요? 지금은 사실 매크로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판매액은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재고액은 높아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판매가 더 이상 늘지 않는데 재고만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소매 판매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네. 소매 판매죠. 판매. 네. 정체돼 있고. 아이고. 근데 재고는 뿜었습니다. 아이고, 위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반대로 네.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들어야 의류업체들이 더 많이 만들어서 팔 동력이 되는데 네. 지금은 그 반대로 쉽지는 않은 상황. 네. 그래서 아무래도 OEM 업체들이 한동안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게 네. 이렇게 소매 지표가 의미하는 게 네. 이제 더 이상 재고를 쌓지 않는다는 거니까 OEM들한테는 안 좋다. 이래서 한세, 영원 다 빠졌었는데 사실 지금 영원은 굉장히 많이 저 올라왔거든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맞습니다. OEM 굉장히 의류 다른데 업체인데 와 한세 실업은 네. 거의 막 쭉 미끄러졌고 영업 무역은 좀 버티고 오히려 좀 오르기도 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고가 의류랑 저가 의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 리드 타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산 리드 타임. 네, 요즘 막 기사도 읽어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우브는 좋고 니트는 나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브는 저희가 그 고기능성으로 불리는 물이 약간 또르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소재고요. 뭐 스포츠웨어 같은 네, 거. 등산 갈 때 입는 네. 그런 소재고 니트는 그냥 흰티. 물이 스며드는 그런 흰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고기능성 제품이 더 고가고 네. 더 제조 공정이 길죠. 네, 니트는 상대적으로 좀 네. 저가라고 봐도 되고 네. 중저가. 그래서 이제 니트를 하는 업체들은 그 생산 리드 타임이 짧고 수주를 되게 짧은 베이스로 가져가요. 네. 근데 그런 업체가 한세입니다. 네. 이제 한세는 2분기에 실적이 꽤 잘 나왔는데 3분기에 대한 톤을 좀 불확실성이 있게 줬어요. 한세 시럽이. 네, 좀 매크로 환경이랑 원래 한세는 매크로랑 비슷하게 가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자기네들이 많이 공급을 하는 그 네. 패션 브랜드들이 네, 요즘 뭐 나이키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네 하고. 맞습니다. 야, 경기 안 좋을 것 같아. 네, 소비 많이 안 할 것 네. 같아. 일단 우리 좀 주문을 줄일게. 네, 그 신호들이 계속 이제 감지가 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주요 매출 처가 월마트나 타겟 같은 그렇죠. 마트도 있기 때문에 좀 매스 브랜드들.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 지금 의류 재고가 너무 많아서 할인할게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의류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OEM 수주가 당연히 없다는 거니까 한세가 그렇죠. 많이 빠졌던 거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영업무역의 바이어들은 룰루레몬, 뭐 노스페이스 이런 애들인데 매출 성장률 꾸준히 나왔고 가이던스도 낮추지 않은 상황이라서 얘는 생각보다 견조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세 시럽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월마트나 타겟 주가, 네, 꼭 보셔야 돼요. 그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 네, 뉴스 꼭 보셔야죠. 네, 그쪽에서 뭐 우리 잘 안 팔리는데 재고 늘어났는데 네. 이러고 있는데 한세 시럽 계속 막 더 사고 있고 이러면 네, 조금 이제 그러면 엇박자가 나니까. 근데 그래서 반대로 영업무역은 잘 버텼고. 네, 근데 또 이게 모르겠네. 아까도 이제 백화점 말씀하실 때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이쪽 의류 소비에서도 이것도 양극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쵸. 근데 또 워낙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데는 빨리 재고를 떨면 또 안 팔 수는 없으니까 또 재고를 생산하긴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그 사이클이 사이클이 있네. 굉장히 작은 거고 아. 영업무역 같은 데는 크게 돌아가는 거고 좀 그런 차이가 있다. 네. OEM 중에서는 뭐 당연히 답은 나왔겠네. 영원이죠. 네. 근데 뭐 영업무역이 영원히 좋을 수는 없고. 네. 덜덜. 네네네. 네. 아재라서. 아닙니다. 더현대 지하 2층에 가지 못하는 아재라서. 네. 네. 그러면은 영업무역은 어떤 것들 좀 포인트를 계속 두고 봐야 돼요? 영업무역은 딱 그 룰루레몬 가이던스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사업 부문인 그 VF 네. 상장사거든요. 네, 미국 네. 상장사. VF. 의 가이던스 같이 두 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무역에게 매출액이 20% 비중이면은 이게 제일 큰 거니까. 네, 두 개 합해서 룰루레몬과 VF. 네, 노스페이스 회사. 노스페이스 VF. 좋습니다. 브랜드 쪽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네. 이 브랜드들 보면 저 커버하시는 데가 어디까지죠? 패션이? FNF, 필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섬, 크리스 FNC, 브랜드 익스 코퍼레이션. 네,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네요. 네. 좋습니다. 결론부터 내고 가죠. 그러면 여기서 네. 많으니까. 네. 이 중에 탑픽 뭔가요? FNF이고요. 당연히. FNF는 네. 뭐랄까 한 두어 달 전에 조금 그래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이제는 다시. 시장 대비로는 또 이제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선은 좀 출점 수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이게 얘네가 올해 매장 수 가이던스를 준 게 800개였는데 중국이요. 네, 중국 매장만 800개. 네, 중국 매장 800개였는데 지금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800개를 달성을 했대요. 801개 예. 달성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아직까지는 성장기니까 출점에 따라서 성장이 반영되는 거라서 네. 출점 수가 늘면 당연히 매출 성장도 좋다. 이런 컨셉에서. 그럼 이제 FNF가 중국에 올해 매출 800개까지 네. 늘리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줬고 9월 말에 이미 이게 달성. 이미 800개.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가면 더 출점을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달성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직 회사에서 정확하게 말해준 건 없는데 네. 출점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되면 계속. 네.
하기서 뭐 중국 내에서 땅덩어리 큰데 뭐 800개로 네, 멈출 거는 맞습니다. 아니고 그럼 그 이후의 가이던스를 좀 더 봐야겠네요. 네. 이거 뭐 필라만 해도 지금 중국에서 잘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필라 브랜드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네.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필라는 매장 수가 2,000개가 넘는데도 네. 안타스포츠에서는 네. 중국 그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한 10%에서 20%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0개 돼도 그 정도 낼 수 있다. 그러면 아직 1,000개, 뭐 8,000개도 안 됐는데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하. 그 크리스 FNC는 이제 대표적인 골프 의류 네. 쪽인데 최근에 보니까 골프 관련된 주식들이 다 이게 골프장인지 스키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네, 좀 내려가고 슬라이드.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원체 좀 먼저 다들 반영이 됐던 건가요? 네, 다들 이제 골프도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골프 인구를 추산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본 숫자가 600만 명이었어요. 골프 인구? 네. 근데 네. 저는 그냥 100만 명 제치고 생각을 제일 낮은 숫자가 500만 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레인지가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었는데 네. 저는 그냥 500만 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이 좀 수중에 생기시니까 작년, 재작년? 네, 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진입을 하신 건데 네. 이게 골프를 저도 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죠. 그래서 예. 분명히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인 가격 떨어졌으니 골프 접어야겠다 이런 거. 왔습니다. 네. 그 중고나라에다가 골프채를 좀 네. 검색해 보십시오. 중고나라에 골프채가 많이 나와 있으면은 네. 맞아요. 이게 자산 가격 많이 올라가고 하면 이제 플렉스 하러 구역하고. 골프장 많이 가는데 네. 요즘에는 골프장이 예약이 잘 된답니다. 사실 제가 10월 이제 토, 일 아침 티를 잡으려면 또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이 많은 시간. 네. 음. 그래서 500만 명은 꾸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골프 산업에 대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막 또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 레벨은 맞습니다. 되었고 네. 다만 거기에 조금 더 많이 얹어졌던 네. 그게 빠져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일시적 골프 네. 수요자들은 좀 빠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트렌드가 생기고 네. 버블이 생기면 시장에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고 당연히 마진도 다운되고 매출도 줄어들지만 네. 결국 살아남는 거는 1등들이거든요. 아, 노스페이스처럼. 네. 골프 의류도 가장 강력한 브랜드. 또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한국 마켓 쉐어의 1등을 하고 있는 게 크리스 FNC거든요. FNC죠. 국내에서. 5개 정도의 브랜드를 합해서 네네네. 그 중에 2개 정도는 뭐 타이틀리스트나 캘러웨이 정도 매출액을 연간으로 내고 있어서 아, 크리스 FNC 브랜드를 합치면 네. 합치면 더 크고요, 사실은. 네네네. 타이틀이 작년 연간에 네. 3천억인가 냈던 것 같고 네네네. 캘러웨이가 2천억인가 냈던 것 같은데 그 파리 게이츠랑 네. 핑이 3천억 정도 했어요. 합쳐서 네, 각각. 대표적인 각각. 브랜드죠. 네, 각각이요? 네네네. 골프 의류 업체로는 크리스 FNC를 선두권으로 당연히 봐야 되니까. 네. 다만 그 시장에서의 또 주가도 그렇고 조금 네.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측면도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사실 PER 3배까지 내려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가까이 나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20% 중후반 나는 회사인데 PER 3배 받는 거는 조금. 22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네네네. 22년 오, 그래요. 땡겨와서. 네. 근데 그러면은 미래 실적이 또 감익이 되는 거는 아니고. 감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익까지는 네. 아니고. 아이고, 요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사이클을 볼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골프 산업을 또 우리가 사이클로 이제 네. 놓고 생각을 할 줄이야. 그렇습니다. 어디서든 거기서든 좀 자유로울 수가 없겠고. 네. 다른 업체들은 어떤가요?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아까 FNF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선 중국에 또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네. FNF가 저번에 6.18 쇼핑데이 때 네. 전체 중국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10위를 했어요. 1등 뭐 나이키, 2등 아디다스, 3등 안타 이런 시기였는데 10등 안에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MLB로요? 네. MLB. 네. 그래서 얘네 MLB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광군제 때 또 브랜드 순위 나오면은 스포츠 브랜드에 어느 정도 얘네가 입지를 다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순위가 괜찮을 거예요. 10위에서 얼마나 또 올라가는지를 봐야겠네요. 네.
물론 다른 쇼핑 데이이기는 하지만 네. 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얘네가 원래 이제 캐주얼 브랜드만 했었잖아요. MLB랑 디스커버리가. 네. 네. 근데 또 테니스 브랜드 인수 또 하나 있죠. 인수를 했고요. 세르지오 타키니. 그 이름 어렵던데. 어려워요. 세르지오 타키니. 네, 세르지오 타키니. 그게 이탈리아인가 어디 뭐 이탈리아 브랜드. 유럽 쪽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데 꽤 유명. 꽤 많이는 유명한 아니고 어. 나름 유명한. 테니스 하세요? 전 테니스는 칩니다. 또 요즘에 그 테리니 테리니. 예. 네. 골리니에서 테리니로 테리니로. 넘어간다고. 근데 이것도 참 유행도 있고 어쨌든 네. 뭐 테니스 시장은 좋다고 하니까 네. 그쪽도 이제 키워나가고 있고. 네. 또 테일러메이드도 아직까지 매출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직은 아니죠. 네.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매출 인식이 되면은 약간 필라의 아큐시네트처럼 굉장히 효자 사업 부문이 될 것 같고. 테일러메이드는 그 저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다른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풀고 와야죠. 그쵸. 그렇긴 한데 사실 얘는 뭐 당연히 한국 시장도 좋지만 글로벌로 전개를 좀 하려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막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맞습니다. 될 테고. FNF는 그런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그리고 필라 말씀을 드리면 네. 필라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필라가. 그리고 우선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고환율 수혜주예요. 네, 수출이 많고 네. 얘네가 로열티를 한 33개국 정도에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필라라는 네, 브랜드 라이센스로. 네. 그래서 이 로열티를 다 달러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소폭 둔화됐더라도 또 지금 다른 나라들도 물론 소비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리오프닝을 같이 시작한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매출 신장이 소폭 되는데 매출 뭐 YOY나 아니면 19년 대비해서 매출이 줄어도 환율이 지금 뭐 20% 가까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 환율 효과. 네. 필라 같은 경우에 그 환율 효과하고 네. 또 이제 약간 매크로 차원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무게를? 근데 사실은 네. 필라가 많이 매출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네. 사실 휠라 저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아이고 잊혀진 휠라라서. 잊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필라가 좀 자신의 브랜드 색깔을 찾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18년도까지는 어글리 슈즈 때문에 열심히 어글리 슈즈로 그쵸, 잘 예전에. 나갔었는데 네. 이게 스테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좀 많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필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테니스 오리지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좀 테니스 쪽으로 푸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스폰서십도 좀 하시고 네. 좀 글로벌 선수, 한국의 유망주들한테 스폰서를 좀 해주면서 테니스 오리지널리티를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내년 SS 의류에서 테니스웨어 비중 한 25%까지 가려고 한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 매출의 한 50% 가까이가 아큐시네트거든요. 아큐시네트. 네, 그 타이틀 리스트를 타이틀 가지고 리스트. 있는 미국 회사고요. 네. 그 회사가 뭐 당연히 골프 산업 같이 꺾이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워낙 골프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골프 산업의 흥망성쇠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주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가져오는 매출액, 네. 그 회사에서 가져오는 배당 이런 거를 합치면은 필라도 지금 한 제가 계산한 현재 주가 PER로는 한 7배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충분히 좀 낮아졌을 때 살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브랜드 X는 어떻습니까? 브랜드 X는 네. 요 근래 했었는데 네. 이제 의류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네.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의류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진출, 카테고리 확장, 연령대 확장인데 네. 그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골프웨어에도 진출을 했고 네. 또 키즈 라인도 확장을 했고 네. 멘즈는 뭐 이미 매출액의 한 20%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제 응집해서 매출 성장 플러스 마진 보호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브랜드 X 얘기하면은 거기 마케팅 비용 진짜 많이 쓰는데야 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올해 20% 아래로 나올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D2C 업체이다 보니까 유통 채널 수수료가 안 드는 대신
광고를 많이 해야 자기네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거였어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잭시믹스는 이제 웬만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잭시믹스? 이제 다 알죠. 그래서 굳이 마케팅에 더 돈을 들일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한 20% 아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썼을 때는 막 28%까지 썼었어요. 네.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 이게 다각화하고 다른 나라도 진출을 하면서 매출은 늘고 있는데 OPM은 지켜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도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네. 이익은 언제 내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는 약간 좀 이익을 내고 있고 네. 해외 진출이랑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도 양적으로 좀 네,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고 그걸 이제 숫자로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남김없이 다 하신 건가요? 네. 왜냐면 커버하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 채널부터 또 패션까지도. 네. 근데 우리도 계속 이제 저도 걱정하면서 여쭤봤습니다만 우리가 뭐 경기 침체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 변수가 될지 상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논할 수도 없고 네. 투자자라면 계속 이제 감안을 하시되 그 중에서 차별화가 뭔지 네. 기회가 뭔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도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하고 또 달라지는 포인트들 네. 계속해서 좀 많이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혜니 연구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